연합뉴스예요. 2026년도 6월 30일자 기사. 트럼프 이란전 여파로 비료가 오르자 모로코산 비료 관세 위에 뭐 우리나라 김을 갖다가 관세를 안 매긴다 하더라고 미국에서. 우리 완도산 김을 관세를 안 매긴대요. 김은 뭐 미국에서 생산되지도 않을 뿐더러 김이 만약 김에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 사람들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김을 에, 관세를 먹여서 비싼 김을 먹게 되면 안 되니까 어, 트럼프가 유일하게 한국산 김은 관세를 안 매겼대요. 근데 이 김이 산지가 바로 완도산 김이에요. 오늘 트럼프 이란전 여파로 비료값 오르자 모로코산 비료 관세 위에 이란전 여파로 비료값이 오르자 모로코산 비료를 관세를 유예했다는 거예요. 관세를 안 매기고 있다는 거죠. 포고문 발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가 표심 관리 농민들 저기 예, 그때 뭘 사주라고 갖다가 뭐 옥수수를 사주라 했나 뭐 콩을 사주라 했죠. 도널드 중국한테 콩 좀 사달라고 트럼프가 가지고 사정을 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오르자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농민들 저기 표심이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현재 포고문을 통해 미국 농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비료 공급 확보 어려움과 관련돼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8개월간 또는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고문은 인산염 비료와 비료 원료 공급망이 최근 몇 달간 비료 생산 지역 분쟁과 주요 비료 생산국들의 무역 조치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말 시작에 100일 이상 지속된 이란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비료 및 비료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에 따라 비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료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미국 의회 권력의 지형을 결정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농가의 표심과는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된다. 뭐 중국한테 콩 사달라고 트럼프 갖다가 정치 자금을 뗐던 정유 회사들 위해서 미국산 정유 기름 사라고 이런 것이 다 자기 정치 생명이에요. 오늘 연합뉴스 트럼프 이란전 여파로 비료가 오르자 모로코산 비료 관세 위해라는 기사였어요. 이 트럼프가 보통 내기가 아니죠. 보세요. 또 하나는 트럼프 얘기인데요. 오늘 서울경제 2026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예요. 북미 회담 DMZ가 아닌 싱가포르 개최는 모 배제에 의한 것.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태규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 워싱턴 플레이북 203. 2018년 당시 NSC 비서실장 프레즈 프라이츠. 문금과 타협하는 의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너무 타협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문재인을 떼놓으려고 북 핵무기 50기 이상 보유, 미 전역 타격 가능. 바이든 대북 정책 전무, 트럼프 재선 시 진전 이뤘을 것. 트럼프 북미 회담 사진, 북미 대화 준비됐다는 것. 트럼프 비핵화 유지하되 사전 조건 없이 대화해야. 트럼프 행정부 한미 원자력 협력 매우 긍정적. 지난 2018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비무장지대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나왔다. 북한이 약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단기 성과만 쫓는 역대 미국 행정부 탓이며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무관심이 치명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하지 말되 일단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프레드 프레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23일 워싱턴 DC에서 자신의 책 북한 핵벼랑끝 전술 그리고 백악관 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취한 훌륭한 조치는 육자회담을 거부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령 미국과 북한을 비롯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하니 북한이 중국 뒤에 숨는 등
협상의 진척이 더뎠다는 것을 풀이했다. 직접 그냥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이 잘한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프라이스 부소장은 근데 그때 당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친하다 보니까 문재인은 미국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존경한다고 그랬죠. 친형제처럼 우리는 어차피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미국으로부터 미국은 미국이 문재인을 김정은하고 따돌리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남북이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미국을 갖다가 보다도 이 북한에도 이득이 되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인간적으로 문재인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는 문재인을 빼돌려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김정은하고 둘이서만 하려고 그랬고 또 문재인은 거기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징검다리 역할만 하겠다 그랬죠. 문재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타협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첫 북미 회담을 DMZ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DMZ에 개최하면 문 대통령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꼽살에 문재인까지 끼어들면은 이거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남북을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통령 배제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평가받는 프라이스 부소장은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를 미국이 우리를 빼버리고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상당히 괘씸한 일이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받는 프라이스 부소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2018년 6월 당시 백악관 NSC 비서장으로 있었다. 프라이스 부소장은 현재 북한이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미국 전역을 타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서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한 수많은 민주당 및 공화당 대통령들의 실수, 당기적 성과를 추구했던 수많은 대통령 딥스테이트와 직업 외교관들, 북한의 기만 전술 탓이라고 규정했다. 근데 왜 미국이 소련이라든지 핵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북한 것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은 그 뭐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가미가제가 뭡니까? 젊은 20대 비행사들한테다가 비행기하고 같이 죽어라 했잖아요. 그리고 9.12 테러를 보면은 그 빌딩에 그렇게 정확하게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진 게 된 원인에는 그 사람들이 자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목숨 가지고 그냥 비행기 가지고 갖다 공격해버리는 이게 무서운 건데. 북한의 이 병사들이 러시아에서 자기가 포로 다니면 서로 자살하려고 혀에다가 무슨 혀를 깨문다든지 다른 자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주로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이런 식이죠. 소모품으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미국을 때리면 자기도 어느 만큼 잃을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라든지 그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자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프라이츠 그래서 단기적 성과를 추구했던 수많은 대통령들, 딥스테이트와 직업 외교관들 북한의 기만 전술 탓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강하게 실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만큼 열성적이지는 않았죠. 프라이츠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이 사실상 없었다. 무관심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전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을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2020년 대선만이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그대로 선거에서 당선됐다면은 북미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진전됐겠죠. 핵이 좀 줄어들거나 지금처럼은 안 됐겠죠. 2019년 그러니까 바이든이 갖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기간 미국 정권이 교체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하면서 현재의 위협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워싱턴을 갖다 공격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9.12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북한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뭐 다음이 이란, 다음이 쿠바다, 그 다음 북한이다 이러는데, 플라이츠 부소장은 우리가 지금 행동한다면 위협이 커진 걸 막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되 북한과 사전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예고한 후 트루스 소셜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항상 북한 문제를 다루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간의 협의 중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해 프라이츠 부수장은 한국은 매우 선진적이고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조약에 따라 핵 기술의 제한을 받고 있어 핵 연료봉을 제조할 수 없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도 제조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핵 확산 위협이 전혀 없다며 한국에도 이 기술이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라이츠 부소장은 핵잠 등 한미 공동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과 관련해 현 트럼프 행정부 내부 분위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내 생각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미국은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많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한국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이유가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라크 이런 데를 막 쳤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연합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 중국이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뭐 일본하고도 중국 영토 분쟁,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엮여 있어요. 필리핀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주한미군이 가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란 전쟁에서 이란은 워싱턴을 쏘지 않고 바로 주한미군 그 기지가 있는 비행장이 있거나 기지가 있는 데를 갖다가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라크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미국의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쏜 거예요. 거기. 그리고 이제 쏘다 보니까 그 뭐 정유시설도 파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주한미군이 양날의 칼이라는 이유가 만약에 필리핀이나 일본이 중국하고 싸움이 벌으면 주한미군이 갖다 거기에 전쟁에 끼어들면은 우리는 난데없이 뭐 평택기지나 이런 데가 중국으로부터 핵을 맞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번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저런 이라크 이런 데다 많이 그 공격을 했을 때 한국의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거의 89%를 다 갖다가 그 전부 90 몇 프로를 갖다가 다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폐쇄를 부린 거죠. 어, 우리가 직접 이란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 무기를 가져간 이라크라든지 사우디가 그 우리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을 가진다는 건 미국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중국이 이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만약에 그 장악을 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이렇게 강한 이렇게 군대를 지니고 있었을 때 미국한테 도움이 되지 전혀 마이너스가 아닌데, 한국한테는 핵을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3면이 전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전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핵을 가지지 말라면서, 바이든 때는 우리한테 핵 우산이 돼줄게 했다가 트럼프는 너 뭐 주한미군 주둔비 뭐 10배 안 내면은 우리는 철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게 24시간 풀로 하면서 총알을 만들고 이렇게 K9 자주포나 비행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프라이츠 부사장은 핵잠 등 한미 공동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과 관련해 현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무역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 같다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6월 미국 협상단의 방한 통제 실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 도출을 위한 일정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행정부 관계자를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이런 데는 잘했다. 뭐 주한미군 주둔비 나올라 할 때 뭐 우리는 전시작전권 우리는 다시 환수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 2026년도 6월 24일자 기사. 북미 회담 DMZ 아닌 싱가포르 개최는 문 배제위한 것. 이태규 워싱턴 프레이북이라는 기사에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